자, 일단 이제 레버쿠젠 대 이제 카라바오 경기. 유로파리그 이제 16강 이제 2차전 경기. 아이고 3243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보니페이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라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핵심 공격수인 지금 주닝요가 결장 의심이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런 좀 결정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1차전에서는 카라바오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이제 2대2 무승부가 나면서 카라바오가 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이 후보 선수들 위주로 이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가 전반전에 이제 2대0으로 졌고 이제 후반전에 주전들을 좀 많이 투입하면서 간신히 이제 2대2 무승부를 좀 집사님 만들었죠.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네, 방금 이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뭐 오늘도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간신히 이제 1차전에서 2대2 무승부를 만들었던 그런 레버쿠젠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레버쿠젠이 좀 방심하다가 좀 호되게 당한 그런 1차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과 달리 이제 레버쿠젠이 좀 선발로 좀 주전들을 좀 대거 좀 기용하며 좀 경기를 좀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좀 홈에서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 좀 침투나 이런 좀 컵백과 같은 그런 좀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들이 좀 살아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카라바오의 그런 좀 수비진을 좀 잘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이제 좀 주전을 좀 기용하냐 안 기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레버쿠젠의 경기력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주전들 위주로 좀 나온다고 하면은 1차전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보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카라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전들 위주로 레버쿠젠이 기용하다 보면은 카라바오와 좀 체급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홈에서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리그 1위죠. 네, 그리고 이제 2위인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 승점이 1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더 유로파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 승에 이제 1엔드 기준 마인승 보는 경기로 가져오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인저스 대 이제 벤피카 경기. 자, 일단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강원 1명, 감자님 별풍선 그리고 국민 한 명이 55개 결정. 감사합니다. 아이고 강원 감자님 별풍선 55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5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강원 감자님. 네. 자, 아무튼 이제 레인저스는 이렇게 좀 결장 이슈가 있고, 그리고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벤피카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이제 벤피카가 이제 좀 2대0으로 리드를 했지만 결국 이제 2대2까지 따라잡히면서 무승부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벤피카의 좀 수비 집중력이 많이 좋지 못했고 결국에 이제 레인저스가 기회를 좀 잘 살려 이제 좀 무승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 극강인 벤피카가 홈에서 결과를 못 낸 건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자 원정이라 해도 이제 좀 벤피카가 이제 점유율이 더 높을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이제 홈에서 좀 밸런스가 좋은 그런 좀 레인저스 상대로는 다소 좀 주도권을 가지긴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 원정에서의 벤피카의 경기력이 좋지 못한 경우까지 고려했을 때는 과연 좀 1차전만큼 좀 괜찮은 경기력을 좀 보일지도 의문이 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좀 공격 전개가 빠르고 이제 침투, 컷백, 그리고 이제 역습에 대한 그런 좀 공격 패턴 또한 좀 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94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9414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9414님. 자, 그쵸. 그러니까 뭐 양팀 다 일단 뭐 공격 전개도 빠르고 좀 공격 패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좀 1차전처럼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고, 자, 벤피카는 지금 최근 원정에서 4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직전 원정 경기에서는 포르투 상대로 5대0 대패를 당하며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 좀 원정에서의 벤피카는 좀 밸런스,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전력 면에서는 이제 벤피카가 우세할 수는 있지만 최근 원정에서의 안 좋은 흐름 및 저조한 원정 경기력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레인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인저스 프랜승 보는 경기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2.5 기준으로 네,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인저스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로 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레인저스랑 벤피카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대 프라이부르크. 자, 일단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의심이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에메르손이 아직 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반면에 뭐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이제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웨스트햄 원정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전에서는 양 팀 다 좀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기회를 잘 살려 득점으로 연결해 이제 승리를 거뒀죠. 네, 그죠. 그러니까 좀 1점에 아무래도 좀 리드를 아는 그런 프라이부르크다 보니까 좀 더 여유가 있는 팀은 프라이부르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이제 간략하게 나와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은 엇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주도권을 가진 팀은 그래도 홈팀인 웨스트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원정에서 좀 더더욱 지금 역습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좀 역습이 좋은 좀 웨스트햄 상대로는 다소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수비 차이가 조금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특히 좀 수비 전환이 좀 느린 편에 속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역습이 좋은 웨스트햄 상대로는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이 아무래도 1점이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웨스트햄이 지금 홈에서 더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원정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웨스트햄의 공세를 막기는 좀 생각보다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웨스트햄이 좀 더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최근 그래도 이제 보험까지 잡으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은 좋긴 하지만 여전히 좀 수비가 좀 견고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요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 웨스트햄 사이드 볼게요. 웨스트햄 승부는 경기.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햄무 도전. 그리고 어느 바는 이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햄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웨스트햄과 프라이부르크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스포르팅. 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1차전에서는 스포르팅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이제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아탈란타가 더 몰아치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1차전을 무승부로 끝낸 게 다행일 정도로 아탈란타한테 굉장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홈에서도 밀린 좀 스포르팅이다 보니까 이번 원정 경기는 좀 더욱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게다가 이제 뭐 1차전보다 아탈란타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스포르팅이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쵸. 자, 물론 뭐 이제 아탈란타가 최근 5경기 연속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제 흐름이 좋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만큼은 직전 볼로냐전에서 진 걸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홈 이점을 좀 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려보고,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양 팀의 그런 좀 1차전 경기력을 더 좀 중점으로 좀 봤기 때문에 그런 1차전 경기력을 좀 더 중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탈란타가 홈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좀 낼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승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것도 내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죠? 아무리 그래도 스포르팅이 지금 최근 계속해서 좀 패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명색이 좀 이제 스포르팅이다 보니까 솔직히 대패하는 그림까지 좀 그리긴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로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같은 경우에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1차전에는 솔직히 이제 운이 좋아서 좀 1대1 경기가 나왔지 더 난타전으로 좀 이어질 만한 그런 좀 경기였는데 이번에도 약간 좀 1차전과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좀 다득점 사이드로 흘러갈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2.5 기준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탈란타 승 고배당 햄무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제 16강 2차전 그 첫 번째 파우크 대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우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더더욱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파우크가 이제 1차전에서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 유유 슈팅을 하나도 기록 못했을 만큼 굉장히 좀 고전해서 굉장히 좀 공격에서 좀 고전을 했어요. 그렇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디나모 자그레브가 굉장히 좀 압박도 좋았고, 그리고 득점 찬스를 만들기 전 상황을 거의 다 차단시키면서 파우크의 전개를 좀 많이 봉쇄를 아르떼 했습니다. 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르떼 사랑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리고, 아이고 오누드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네,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르떼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차전에서는 확실히 좀 디나모 자그레브가 압박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득점 찬스를 만들기 전 상황을 거의 다 차단시키면서 파우크의 전개를 좀 많이 봉쇄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일방적인 좀 경기로 또 흘러갔다고 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우크가 좀 점유율은 좀 높게 가져가며 좀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2점에 지금 여유가 이제 있다 보니 좀 더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더 파우크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다만 이제 파우크가 공격적으로 나선다 해도 디나모 자그레브의 수비를 뚫기는 좀 버거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른 시간에 선취골을 못 넣게 되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한테 이제 흐름을 좀 넘길 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좀 더 확실히 급한 쪽은 지금 파우크이기 때문에 좀 파우크 입장에서는 선취골이 이른 시간에 그런 선취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래도 이제 파우크가 뭐 홈이라고 해도 1차전의 그 경기를 봤을 때는 솔직히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아무래도 유효슈팅 하나도 기록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공격에서 무기력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의 그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좀 배당 대비 파우크 승은 그렇게 크게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요거는 뭐 디나모 자그레브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디나모 자그레브 프랜승 좀 볼게요. 프랜승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경기.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요건 언더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좀 사이드로 흘러가게 되면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나모 자그레브 프랜승 고배당 무승부 2.5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파우크 대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풀젠 대 이제 세르베트. 자, 일단 이제 풀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좀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이거 어느 정도 지금 좀 핵심 그런 좀 격수들의 좀 결장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타격이 큰 그런 풀젠이라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네요. 이거 글로발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르베트 홈에서 경기가 이제 펼쳐졌고, 이제 0대0 생무가 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전 같은 경우는 좀 예상대로 전체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되었고, 비록 뭐 어느 팀도 득점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세르베트가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 1차전에 대한 리뷰도 해봤고, 자, 물론 뭐 이제 풀젠이 직전 이제 홈 경기에서 스파르타 프라 상대로 무려 4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고, 이제 최근 좀 홈에서는 줄곧 득점력이 좀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만큼 이제 좀 원정과 달리 홈에서의 좀 풀젠의 공격력은 더 좀 기대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이제 1차전에서 세르베트 상대로 유효슈팅을 하나밖에 기록 못했을 정도로 공격에서 좀 다소 힘을 못 썼고, 그리고 지금 세르베트가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지금 홈 원정 상관없이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원정 경기 빼고 뭐 이제 홈 경기까지 전부 다 뭐 봐도 거의 한 뭐 5-6경기에 뭐 한두 골 정도 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확실히 지금 견고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뭐 최근 좀 홈에서 공격이 좀 물오른 풀젠이라고 해도 좀 세르베트 상대로는 득점을 하기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현재 풀젠의 1.7대 승배당은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내 배당 대비했을 때 세르베트 사이드를 도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요 경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 세르베트 프랜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르베트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 대 이제 마카비 하이파. 자, 일단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인 지금 이제 밀렌코비치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딘 다비드가 결장 의심 상황.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좀 어느 정도 좀 결장자 이슈가 있는 그런 양 팀이라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피오렌티나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섰고, 그리고 이제 비록 좀 득점 기회는 생각보다 좀 적긴 했지만 그 기회들을 잘 살려 무려 이제 3골을 넣었고, 그래도 이제 뭐 난타전 끝에 뭐 승리한 팀은 그래도 피오렌티나였습니다. 네, 피오렌티나가 마지막에 후반에 이제 극장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4대3 승리를 거뒀죠. 물론 이제 마카비 하이파가 좀 중간에 좀 퇴장 이슈까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난타전 끝에 힘겹게 이긴 팀은 피오렌티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피오렌티나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마카비 하이파가 좀 더더욱 불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전과 같이 글로벌 요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글로벌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오후 경기와 해외 축구에 대한 조합본 및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글로벌님. 네, 방금 이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뭐 마카비 하이파가 이제 직전 1차전처럼 이제 3골을 넣는 퍼포먼스를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쵸. 물론 뭐 이제 당연히 충분히 좀 득점을 할 만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제 3골 정도 넣으면서 그렇게 막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왜냐면 이제 평균적으로 좀 홈에서 피오렌티나 수비가 좀 더 견고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카비 하이파가 아무래도 1점 뒤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보지만 오히려 좀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다가 크게 당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네. 왜냐면 아무래도 좀 침투나 좀 역습 전개가 좋은 그런 피오렌티나이기 때문에 마카비 하이파가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좀 데려 당할 그런 좀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적인 그런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그런 경기일 것 같고,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홈에서 그래도 피오렌티나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좀 8강에 좀 진출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피오렌티나 사이드 볼게요. 그리고 핸디, 네, 핸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이거 마인슨까지도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피오렌티나와 마카비 하이파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클리프 브리어 대 이제 몰데 경기. 자, 일단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그리고 몰데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몰데가 홈에서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넣으면서 이제 2대1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원정 경기를 좀 치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역시 좀 1차전과 마찬가지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 이제 무조건 이겨야 좀 8강 진출 가능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좀 초반부터 약간 좀 라인을 올려 적극적으로 좀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몰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보다 원정에서 수비가 좀 더더욱 안 좋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한다 해도 실점 위험이 이제 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1차전과 마찬가지로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몰대가 뭐 솔직히 지금 수비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워낙 좀 원정에서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좀 실점 가능성이 조금 높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몰대 입장에서도 솔직히 뭐 수비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좀 이제 자신 있는 그런 좀 공격을 좀 통해서 좀 화력전으로 좀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보네요. 자, 그러니까 이 경기 역시 뭐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브리어가 지금 최근 뭐 성적이 썩 좋진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 이점까지 고려를 해서 그래도 브리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리어 사이드 볼게요. 클리프 브리어 이제 승.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이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대 이제 AC 밀란. 네, 요거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슬라비아 프라하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고해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 네, 요 경기는 그래도 뭐 승을 본다고 하면은 안필드 대 리버풀 쪽을 보는 게 보고,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햄모드죠. 그리고 3.5 기준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1차전에서 리버풀이 이제 5대1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리버풀도 어느 정도 좀 힘을 좀 뺄 가능성도 있고, 스파르타 프라하 역시 좀 4점 차를 좀 뒤집기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힘을 빼고 좀 경기를 좀 치를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리버풀 승 햄모 언더 쪽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퍼런스 리그 한 경기 페네르바체 대 미니오. 네. 요거는 페네르바체 승 볼게요. 아무래도 1차전에서 워낙 좀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났던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는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페네르바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축구 분석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끝이 났고,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이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